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신경계에 대해서 공부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학년 1학기 때 신경계 공부를 했지만 비대면 공부였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을 것을 감안해서 다시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는 식의 특강을 준비하였고요. 그 관련된 문제도 같이 넣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수업을 함께 듣고 봄으로써 신경계에 대해서 마스터하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중추신경계입니다. 중추신경계는 우리가 뇌이죠. 뇌는 대뇌, 간뇌, 뇌간, 소뇌로 구성되어 있고요. 견고한 두개골 안에 세 개의 내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막, 지주막파, 연막 이거는 뇌출혈에서 어느 부분에 출혈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먼저 대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뇌는 전두엽, 부정엽, 축두엽, 후두엽, 변형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전두엽은 우리 두개골의 전면 부분이죠. 그래서 1차 운동 영역으로 브로카 언어중추 영역, 운동성 언어 영역이 해당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부정엽은 두개골의 천정 부위 이고요. 미각을 해석하고 감각, 질감, 크기, 모양, 공간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축두엽은 두개골의 양측 부위를 귀 있는 부분을 의미하고요. 청각 중추죠. 귀 옆에 있기 때문에 청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니케 영역, 언어 이해 영역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손상 시 언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베로니케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요. 후두엽은 두개골의 뒷부분으로 1차적인 시각 중추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언어 중추는 전두엽과 축두엽이 맡고 있고 청각 중추는 축두엽, 시각 중추는 후두엽이 맡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뇌입니다. 간뇌는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죠? 간뇌에서 시상과 시상하부입니다. 두 대뇌 방구가 합쳐져 있는 중간에 위치한 대뇌 피질 아래에 위치하여 있고요. 시상은 호각을 제외한 감각 자극을 대뇌 피질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통증이나 온도 변화 같은 자극을 직접 인지하고 있다. 시상하부는 체온, 맥박, 혈압, 수면 조절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시상하부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뇌간이죠. 뇌간은 간뇌와 척수 사이에 있어서 인식과 각성을 조절하는 망상 활성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뇌, 교뇌, 연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뇌는 몸의 평형 자세를 유지하는 이런 역할들, 그래서 동안신경이나 활차신경, 신경핵이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교뇌는 흡식과 호흡 조절 중추가 위치되어 있어서 무호흡을 보이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호흡까지 뇌 부종이 심하면 교뇌 하부까지 압박이 돼서 무호흡이 보일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 연수입니다. 연수는 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그런 거고 생명 유지에 중요한 호흡 중추, 심박동 조절, 연화 중추, 구토 조절, 딸꾹질, 반사 중추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설인신경, 미주신경, 부신경, 설화신경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소뇌입니다. 소뇌는 교뇌의 후방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되는 운동 기능 조절과 섬세한 운동, 균형 위치 감각을 조절한다. 그래서 평형 감각을 소뇌가 충격을 받으면 평형 감각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진전이 있거나 그릇을 자주 깨뜨린다든지 발음하는 근육이 부조화된 운동으로 발음이 부정할 때 소뇌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 기억나시나요? 소뇌의 기능 검사는 어떤 걸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뭘까요? 그렇죠. 답은 3번입니다. 손가락 코 검사인데요. 손의 기능 검사는 손에는 평형 감각이 있기 때문에 손가락과 코, 손끝을 마주치고 코로 이렇게 하는 평형 감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텐실론 검사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뭘까요? 글적 근무력증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겠죠. 다음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정전 기능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무엇인가? 1번 웨버, 2번 리너, 린네, 3번 이경, 4번 위스퍼, 5번 온도 안진 검사 어떤 걸까요? 친구들 풀어봅시다.
그렇죠. 답은 1번 외부 검사입니다. 전정 기능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전도성 난청, 소리 구불 이마 가운데 대고 양쪽 귀를 비교하는 이런 전정 기능을 하는 검사는 외부 검사고요. 그럼 린네 검사는 어떤 걸까요? 음차를 이용해서 한쪽 귀에 띵, 한쪽 귀에 띵 해서 어느 쪽에 청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전정 검사 하면 우리 친구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정입니다. 사정은 경추가 손상되면 자율신경계 기능 상실과 관련돼서 3대 증상이 나타나죠. 그게 저혈압, 서맥, 저체온입니다. 두개내압 상승 말기에는 수축기 혈압이 상승하고 맥압이 증가하고 맥박이 느려지는 쿠싱 반응이 일어납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1학기 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다 잘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식 수준은 1단계에서 5단계로 이루어지며 1단계는 정상, 각성, 알러트 단계죠. 2단계는 졸음, 드로우지 상태죠. 졸음이 오므로 반응이 늦어지는 단계, 3단계 혼미, 스투퍼 단계로 지속적인 강한 자극에 큰 소리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동문서답. 너 이름 뭐야?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4단계 반혼수, 움직이는 거의 없고 자극에만 신음소리를 내는 거. 이렇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디예요? 말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지만 니플이나 겨드랑이 밑에를 꼬집었을 때 통증 자극을 줬을 때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게 반혼수입니다. 혼수 단계는 통증 자극에는 느린 반사이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게 이제 혼수 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언어 표현형입니다. 언어 중추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축두엽. 좌측뇌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언어, 말을 더 잘할 수 있다. 왼손잡이가 언어가 아니라 감각적으로 미적인 것을 잘한다라는 옛말이 있죠. 그것도 아마 이런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어증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운동 실어증과 감각 실어증, 완전 실어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운동 실어증은 브로카 영역이죠. 그래서 언어, 상대방 이야기를 모두 이해하고 대답할 단어를 알면 아는데 쓸 수도 있어. 근데 말할 수 없는 거, 발음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더 모르게 말하는 거 운동실어증입니다. 감각실어증은 축두엽, 베르니케 영역이죠. 유창하게 말하지만 의미 없는 말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 완전 실어증은 말도 하지 못하고 글씨도 읽을 수 없고 상대 말도 이해 못하는 요런 실어증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실어증은 운동실어증과 감각실어증, 완전 실어증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신경 나왔습니다. 저랑 이 신경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게 잘 외웠죠. 한번 다시 외워볼까요? 후시, 동활, 3차 신경, 외안, 청설, 미주신경, 부신경, 설하신경이죠. 물론 그 순서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에 따라서 어떤 검사를 통해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구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후시 1번 신경과 2번 신경은 우리가 냄새 맡는 후, 불시 요 정도는 사실 모든 친구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후신경은 냄새고 눈을 감고 한쪽 코로 코를 이렇게 냄새를 맡을 때 어떤 냄새를 알아보는 거, 시각은 시력검사나 시야검사를 하는 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3번 안구 운동에 관련된 눈과 관련된 신경이죠. 눈과 관련된 신경은 동안신경, 활차신경, 5번 3차 신경이 아닌 외전신경입니다. 그래서 3, 4, 6번. 그래서 3번 동안신경 안구운동, 그 다음에 동공수축, 안검거상, 활차신경은 안구운동, 그 다음에 6번 외전신경은 안구의 측면 운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림과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 옆으로 눈을 째려보는 요런 것들은 6번 외전신경에 해당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으로 내리는 거 4번. 그죠? 4번 활차신경입니다. 위로 오르는 거 동안신경 요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각만세에 양측 눈이 반응하는지를 보고 눈이 깜빡거려서 안검의 개폐를 사정함으로써 동안신경을 알아볼 수 있죠. 동안, 활차, 외전신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차 신경입니다. 3차 신경과
7번 안면신경은 뒤에 우리 질병과도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겠죠. 5번 3차 신경은 저잡기는 안면 감각, 감각 반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안전핀으로 촉각, 각막에 솜털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간지럽히면 눈을 깜빡이는 거 저자, 깨물 수 있는 능력이 3차 신경에 해당이 되고요. 안면 신경은 안면과 혀에 앞에 3분의 2의 미각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타액을 분비하는, 그래서 얼굴에 배칭, 찡그림, 주름 짓고 뺨 부풀리고 혀 전면 미각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 전체적인 근육과 관련된 거는 안면신경이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신경은 평형, 귀는 정전기관과 평형 감각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앞에 문제처럼 웨버 검사, 린넨 검사, 룸버그 검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설인신경이죠. 설인신경은 혀 3분의 1 뒤쪽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혀의 앞에 3분의 2는 뭐에 해당된다 했죠? 그렇죠. 안면신경입니다. 그래서 국의 반사나 애옥질 뒤쪽이기 때문에 혀의 후방 3분의 1이 설인신경이더라. 미조신경은 여기 영국의 움직임, 국의 인도, 후두, 자율신경계 조절, 부교감 신경이 해당되고요. 부신경은 승모근 운동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돌리도록 하고 어깨 저항 없이 상승하는 거 으쓱으쓱, 이게 11번 부신경이고요. 12번 설하신경, 혀 움직입니다. 말을 하려면 혀가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설하신경입니다. 혓바닥의 미각은 안면신경, 앞쪽 3분의 1, 뒤쪽 3분의 앞쪽 3분의 2, 뒤쪽 3분의 1은 설인신경, 혀를 움직이고 말을 하는 거는 설하신경,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계 기능 검사가 있어요. 켈링은 뇌수막염, 브로진스키는 뇌수막염, 바빈스키 하지 직거상 검사, 틴넬 사인, 바틀 검사, 너골리 네컨 아이, 코나 귀에서 내적 수입 나올 때 어떤지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의 평형 감각, 제가 아까 집에 문제 나왔죠. 빠른 교대, 손가락, 코, 발꿈치 정강이, 롬버그, 일자 모양 요런 게 균형과 관련된 검사이기 때문에 앞에 문제에 대해서는 손가락, 코 검사로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다른 검사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평형과 관련된 검사는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아니면 다른 바빈스키, 브론지스키는 어떤 질병에서 양성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능검사의 양성 의미를 잘 질병과 매칭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반사입니다. 그래서 반사는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표재성 반사, 신부검 반사, 병적 반사,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고요. 표재성 반사는 각막, 고개 인두, 복부 표재성, 거고근, 항문, 이렇게 표재 밖에 있는 서퍼피셜한 리플렉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신부건은 말한다면 딥텐션이잖아요. 그래서 2두건, 3두건, 상한 요골, 무릎 반사, 아킬레스건, 건이 조금 안쪽에 있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어떻게 어떤 반사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저는 외울 때 표재성이든 신부건이든 한 개를 그냥 통으로 외웠습니다. 왜냐하면 2개를 다 외우면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건 하면 2두근, 3두근, 상완, 무릎, 아킬레스 요렇게 그냥 통으로 외워서 이거는 무조건 신부건이다 라고 외워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병적은 바빈스키죠. 바빈스키는 사실 어렸을 땐 정상이지만 어린 데서도 발 뒤꿈치의 상부를 긁으면 발가락이 펴지면 부채처럼 펴지면 이거는 병적인 반사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부건 반사는 2두근, 3두근, 상한 요골, 슬개공, 아킬레스건 그런 게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릎 반사, 슬개건 요런 게 해당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4점 척도로 플러스 2가 정상, 4 플러스가 반사 항제. 표재성은 그 나머지 각막, 고개, 밖에 있는 복부, 거고구, 둥근 족저
족저, 항문 뭐 요런 게 있죠. 그래서 반사가 있는지 없는지로 기록하고 평적인 바빈스키 반사죠. 어렸을 땐 정상이지만 성인 됐을 때는 병변. 반사 항진은 너무 많이 되는 거, 반사 감소는 운동이 없어지는 거. 그래서 반사 항진은 뇌가 손상받았을 때, 반사 감소는 척추가 손상되었을 때 이런 증상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너무 빠르지 않죠.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의 주요 반응으로 동공 반응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걸까요? 뇌신경 4번과 6번은 동공의 움직임을 조절한다. 동공의 크기 변화는 간내 기능을 파악한 것이다. 아트로핀과 스코폴라민은 동공을 수축시킨다. 한쪽 동공이 확장되거나 고정된 상태에 있다면 두 개 내압이 상승됨을 의미한다. 동공은 여기에서 9mm 동공을 비교했을 때 대칭되면 원형이 정상이다. 어떤 걸까요? 그렇죠. 답은 4번입니다. 요거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60세 남자 환자가 눈 뒤에 갑작스레 심한 통증과 오심, 구토, 동반 구토, 무지개 및 달물이 보였어요. 이것을 어떤 가장 적절한 진단 방법은 무엇일까요? 했을 때 답은 안저 검사죠. 그래서 요것도 요렇게 우리 친구들이 다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신부건 환사는 무엇일까요? 제가 그랬죠. 신부건이 됐든 표재성이 됐든 하나는 무조건 애워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1번 각막, 2번 고환 거곡은, 3번 복부, 4번 쓸개, 5번 족저. 어떤 걸까요? 풀어봅시다. 그렇죠. 4번 무릎 쓸개 반사입니다. 신부건 반사는 2두근, 3두근 무릎, 아킬레스, 상하요골, 이렇게 있고, 표지는 각막, 구개, 복부, 고환, 항문, 족저 요게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반대로 표재성 반사는 무엇일까요? 찾아봅시다. 표재성 반사는 복부 반사입니다. 고환 올림근 반사, 고환 거근 반사는 요게 해당되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고환 올림 반사는 아닙니다. 그렇게 조금 달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렇죠. 답은 3번이죠. 표재성 반사는 각막 반사, 구개 인두 반사, 복부 반사, 고환 거근 반사, 항문 반사, 족저 반사가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선 3번 복부 반사가 표재성 반사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룸버그는 어떤 검사인가요?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벌써 찾았나요? 룸버그는 손의 기능의 균형 검사입니다. 그래서 차렷 자세로 서서 처음 20초간 눈을 뜨고 그 다음에는 20초간 눈을 감을 때 흔들림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지 평행 감각을 보는 이런 검사이죠. 1번은 발꿈치가 첫 번째 발꿈치에 붙도록 똑바로 곧도록 하는 거는 텐덤 보행 검사. 2번 양손 무릎 위에 올리고 두드리고 뒤집고 요런 거는 빠른 교대 검사. 요렇게 하는 거. 3번 누워서 한쪽 발꿈치로 반대쪽 무릎을 발목까지 미끄러져서 하는 거는 발꿈치 정강이 검사. 그 다음에 4번 진동시키는 음차를 이마 위에 높게 동일하게 올리는 거는 웨버 검사입니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 다 맞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8번째 문제입니다. 환자의 사전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손상이 의심되는 뇌신경을 눈깜빡임 반사가 소실되고 눈물이 흐르고 이마 주름 잡기 휘파람 불가능하고 오른쪽 얼굴 근육이 힘이 없다. 답은 글죠. 칠내신경, 안면신경입니다. 그래서 안면신경, 칠내신경을 요렇게 내신경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삼신경이 무엇인지 사신경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겠죠. 우리 친구들 삼신경, 동안신경, 5번 오신경, 3차 신경, 7내신경, 안면신경, 9내신경, 설인신경, 11내신경, 부신경 이렇게 알아야지 내신경을 찾을 수 있고요. 얼굴 전체의 제가 이마주름, 시파람 불기 안 되는 거는 안면신경이다. 그래서
3번 7 내신경이 답에 해당됩니다. 내신경 중 다음 중 내신경의 기능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어떤 걸까요? 그죠. 혀, 인두 신경, 설인신경은 파악 반사를 한다. 2번 후신경은 소리를 듣고 균열을 잡는 기능. 3번 전정 와우 검사 뇌신경은 냄새를 맡는다. 4번 얼굴신경, 안면신경, 혀 앞쪽에 3분의 2 미각을 한다. 5번 눈 돌림신경, 도루개신경, 안면신경은 외안근 신경이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찾아봅시다. 그렇죠. 4번 얼굴신경은 안면신경이죠. 7 내신경. 그러면 혀 앞에 3분의 2 미각입니다. 설인신경은 어떤 게 있죠? 그죠. 9번 내신경이죠. 그래서 혀의 후방 3분의 1 구개반사 애옥질 하는 거. 2번 후신경 몇 번이죠? 1번 신경이죠. 후신경은 코로 냄새 맡는 신경이라 했어요. 3번 전정 와우 신경은 어떤 거죠? 청신경. 8번 신경이죠. 그래서 웨버 검사나 공기전도에서 린네 룸베르그 검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음차 청각이 전정 와우 신경 검사죠. 눈 돌림 신경, 도루개 신경, 안면 신경은 어떤 거죠? 글죠. 안면 신경은 안면 신경에 해당되고 눈 돌림은 동안신경, 활자신경, 외전신경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조금 꼬아서 전체 정리를 다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꼭 뇌신경의 기능에 대해서 알고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3번 뇌신경이 뭐에 해당되죠? 후시동, 동안신경이죠. 그러면 펜라이터로 눈이 잘 돌아가는지 동공이 잘 축소됐는지를 눈 잘 깜빡이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맛을 느끼지 못한다. 맛을 느끼지 못한다는 7 내신경이겠죠. 그 다음에 위측에 눈이 안 돌아간다. 요것은 6 내신경이겠죠. 3번 동공이 수축하지 않는다. 요게 동안신경, 동공 수축, 안구 운동, 안검 거상이 이에 해당됩니다. 음식을 씹을 수 없다. 5 내시경이죠. 그 다음에 5번 한 발로 서 있을 수 없다. 8 내신경입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겠죠. 여기까지 어떻게 조금 이해됐나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뇌척수의 검사부터 해서 GCS 우리 반혼수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무의식 환자 두개내압 상승 보는 거에 대해서 간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